중남미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남미 대륙에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역사적인 서명식. 한국과 페루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포함한 총 195대 규모의 지상장비 총결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계약은 중남미 지역 지상장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죠. 유럽 폴란드에 이어 K2 전차가 중남미에 처음 진출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서명식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페루의 북쪽 이웃국가 에콰도르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는 1941년부터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역사적 적대국입니다. 특히 1941년 에콰도르 페루 전쟁에서 에콰도르는 참패했고, 1942년 리우 조약을 통해 아마존강 유역 12만 9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페루에 내줘야 했습니다. 1995년에도 세네파 전쟁이 발발해 에콰도르 측 350명, 페루 측 40명의 사상자를 낳았죠. 1998년 브라질리아 합의로 양국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남미 대륙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남미 군사 전문지 디펜사의 한 분석가는 페루의 한국산 첨단 무기 대량 도입은 페루 에콰도르 간 군사력 균형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구소련제 노후 T-55 전차 약 80대를 최첨단 K2 전차로 교체하게 됩니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4m 수심을 잠수 도하할 수 있는 스노클링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더욱이 페루는 2024년 11월 현대로템과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맺으면서 놀라운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페루 육군이 앞으로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무기를 도입할 때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배타적 독점권 조항입니다. 중남미 방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사례죠. 이는 페루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2 전차 46대를 직접 도입한 후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04대를 페루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다는 15개년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페루 내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총 43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호르헤 아레발로 칼리노프스키 소장은 한국 방산 발전 모델이 페루군 현대화 로드맵이라며 장기 계획과 연구, 산업 협력으로 자체 기술로 K2 전차를 개발한 한국 사례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에콰도르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군사력은 세계 70위에 불과합니다. 육군 병력 약 4만 명의 구소련제 노후 장비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죠. 공군은 200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퇴역한 아틀라스 치타 전투기 12대를 도입했고 주력 전차는 여전히 1960년대식 장비 수준입니다. 빈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국방 현대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남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페루가 한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동안 에콰도르는 노후 장비를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에콰도르는 현재 마약 카르텔과의 내부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2024년 1월 내부 무력 분쟁을 선포하고 군경을 총동원해 마약 조직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7억 달러로 늘었지만 대부분이 내부 치안 유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경 방어를 위한 전력 현대화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한국의 페루 무기 수출이 본격화되자 에콰도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리마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페루에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페루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남미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콰도르의 우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페루와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페루는 이미 2012년부터 한국제 KT-1 고등훈련기와 KA-1 무장 공격기를 도입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제 군용기 운용국입니다. 2023년까지 연안경 비전과 다목적함을 공동 생산했고
2024년에는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등 함정 4척을 2029년까지 현지 건조 방식으로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 구매도 검토 중입니다. 육해공전 분야에 걸쳐 K방산 제품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페루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죠. 한국이 이처럼 페루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방산의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액은 5억 5천만 달러로 남미 방산 수출액의 72.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주요 방산 협력국입니다. 페루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인접한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등으로 수출이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국제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 속도입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 대비 절반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K808 장갑차는 최고 시속 100km로 운행 가능하며 타이어가 파손돼도 일정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돼 있습니다. 페루처럼 해안 평지부터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까지 다양한 환경을 가진 나라에 최적화된 장비죠. 더욱이 한국은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는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원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보유 계획을 세우고 K2PL 버전을 현지 생산하는 것처럼 페루도 2040년까지 자체적으로 한국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페루와의 협력은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라며 중남미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에콰도르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숙적인 페루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동안 자신들은 노후 장비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콰도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약해 대규모 무기 도입이 어렵고 마약 카르텔과의 내부 전쟁으로 예산이 묵혀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는 성능 면에서 한국산에 크게 뒤처집니다. 결국 에콰도르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2020년 한국 해경에서 퇴역한 해오리급 경비함 2척을 공여받았고 2024년에는 태평양급 경비함 3000이람을 무상으로 받아 2025년 5월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마약 밀무역과 중국 어선의 불법 남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에콰도르에게 한국 함정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또한 에콰도르는 2025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해군 대표단을 보내 한국 무기체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호위함, 원양 초계함, 다목적함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에콰도르도 결국 한국 방산의 품질과 가성비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최첨단 지상무기를, 에콰도르에는 해군 장비를 공급하는 식으로 양국 모두를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죠. 실제로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벌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1998년 브라질리아 합의 이후 27년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양국 모두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남미 시장 장악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페루의 사례는 한국 방산이 이제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년에 걸친 생산 계획, 현지 조립 라인 구축, 기술 이전, 그리고 독점 공급권까지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에게 중남미는 유럽, 중동에 이은 제3의 방산 시장이자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페루라는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한 한국 방산은 이제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